네, 들으신 것처럼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오후 3시에 검찰 출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와 함께 최 씨의 귀국을 압박해온 정치권도 최 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최 씨의 한마디에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가지고 정치부 성승환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성 기자, 최순실 씨가 극비리에 귀국을 한 배경을 두고 지금 야당이 일종의 기획 입국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정치권과 또 사회 전반에서 제기가 됐습니다만 예. 수사가 좀 미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정 시점 이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그런 관련자들의 그런 그 국내 입국이 굉장히 좀 뭔가 되게 순차적으로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예. 점에서 기획 귀국을 한 것이 아니냐, 기획 입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25일에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에 27일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몸이 아파서 당분간 입국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었는데 예. 네. 그래놓고 단 3일 만에 다시 입국을 한 거기 때문에 출발한 시점으로 보자면 29일 밤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신문 보도가 나오고 이틀 만에 급거 귀국을 한 배경을 두고서 그렇다면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또 고영태 씨가 27일에 입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차은택 감독도 이번 주 중에 입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간의 이런 흐름들이 누군가가 어떤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이 예. 지금 시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급거 귀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곧바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귀국 시점 일정이 너무 딱 떨어진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이것이 봤을 때 귀국과 출석을 조율하는 국가기관이 일부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짐을 찾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누군가 좀 큰 그림이 뒤에서 이것을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입을 맞출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뭐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검찰을 압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 씨가 못 온다고 한 지 3일 만에 자진 귀국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성 기자가 얘기했듯이 27일 날 그 세계일보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심장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좀 더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될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응할 생각은 있다라고 밝혀왔어서 이제 귀국설은 한창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나간 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흘 만에 자진 귀국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사과 쪽으로 취지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 불난데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또 지난 주말에 광화문 또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핵심 인물로도 계속 근접해오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키맨으로 지목됐던 예를 들어 그 최순실 씨의 비선 의혹에 대해서 좀 폭로를 했던 그 고영태 더 블루케이 이사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성한 전 미래재단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진 출석하면서 또 굉장히 어떤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좀 그 걱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 반응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가 이번 사과에 대해서 빨리 들어와서 해명을 해라. 귀국을 하는 것이 좀 옳은 일 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곳에 독일에 있어봤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가서 뭐 자기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밝힌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진 입국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이 그에 발빠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진 귀국을 했을 때 뭐 야당에서도 이제 체포를 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어떤 굉장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빨리 소환 조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수사의 상황과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오늘 3시에 피의자 소환이 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뭐 알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예. 봤을 때는 이제 신병 확보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긴급 체포를 요할 정도로 아직 그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일단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고 계속해서 또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청와대 이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모두 8명입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예.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호 홍보수석 이렇게 했고 또 이제 문고리 3인방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석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8명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수리를 했는데요. 지금 후임에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리고 배성래 전 국회 대변인이 지금 홍보수석으로 내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그 25일에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28일에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을 상대로 일괄 사표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이번 주 초쯤에 좀 사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민심의 심상치 않은 조짐들 그리고 시국선언 이런 것들이 조금 청와대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조금 예측하지 못하게 좀 일찍 이것을 단행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우병우 안종범 수석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의 사표가 수리된 게 상징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1998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을 때부터 옆에서 지근거리 보좌를 했거든요. 네. 보좌 역할을 해왔으니까 18년 만에 이제 결국에는 박 대통령의 곁을 이제 떠나게 됐고 그것도 뭐 어찌 보면 사표를 제출을 했고 수리가 된 과정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상 퇴출이 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들 3명이 박 대통령에게 중용이 된 그런 배경으로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정윤회 씨의 역할, 그러니까 최순실 씨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발탁을 했다라는 설이 가장 좀 유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사실상 최순실 씨 사태가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고리 3인방의 시작부터가 비선 실세와 약간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들 셋이 결국에는 이번 최순실 씨 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정기관을 담당을 하면서 칼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재계를 담당을 하면서 약간은 그 돈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의 역할인 건데 사실상 뭐 민정수석이야 사실 대통령 측근의 그런 비리들을 먼저 감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사실상의 사정기관들의 역할을 우병우 수석이 해왔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비판도 받아왔고 이들을 다 내보냈다라는 거 문고리 권력 3인방까지 다 내보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모든 걸 좀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새로 누군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을 새로 보좌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새로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 대통령의 업무가 이제 공적 시스템을 통한 업무 유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이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사실상 거국 내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무총리와 함께 또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죠 장관들까지도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뽑는 겁니다. 그 구성을 하는 건데 내각을 한마디로 정부를 구성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야 합의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야당에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집권 여당에서 냈다라는 것. 사실상 그 긴급 최고위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추측들이 어떻게 나올까 관측들 전망들이 나올 때 책임 총리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도 법상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거거든요. 책임 총리라는 게 총리한테 사실상 대통령의 그 국무위원들 인사권을
쥐어주는 건데 예. 그럼으로써 사실상 약간의 그 내치와 외치를 약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까지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던 건데 이것을 실제화해달라, 현실화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장관들까 내각들까지도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가면서 좀 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그걸 뛰어넘는 레벨업된 대응 수위를 내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거국내각 야권에서 먼저 요구한 사항인 만큼 사실 야당이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뭐 일각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당장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냈거든요. 네. 그리고 27일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도 물론 거국 내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국 내각 얘기를 처음에 이제 꺼내 들었는데 네. 예. 새누리당에서 거국 내각을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요청을 하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다고 어떻다고 딱히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 지금의 총리가 그대로 유지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 뭐 야권 인사들은 거기가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총리는 지금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거국 내각은 안 된다라는 그런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화를 돌려보면 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느냐. 사실상 뭐 그들 입장에 새누리당 입장에 세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년 대선 전국을 염두에 두고 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용도가 아니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거국 내각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 국민들 입장에 조금 암울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매 정권이 말미가 결국 좋지가 않았던 걸로 다들 기억을 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될 때마다 사실상 그 충격요법처럼 내놨던 것들이 이제 거국 내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일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도 거국 내각 얘기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거국 내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실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딱 한 번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거국 내각이 한번 현실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예. 1992년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거국 중립 내각을 선포를 하고 현승종 당시 연세대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과는 좀 다른 점이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네. 시점에서 사실상 정치색을 띠지 않는 외부 인사를 한 명 추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기에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 그것은 실질적인 거국 내각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찌됐든 지금 뭐 추미애 대표나 야권에서는 정권 그 현 여권에서 주도하는 뭐 거국 내각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필요성은 서로 공감을 하는 네.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동안 보수 진보 언론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그 어제죠. 30일에 각계원로 12명이 청와대로 초청이 됐고 여기서 각계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쓴소리를 들었다라고 예. 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메모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통 그리고 2시간 뒤에 이제 사표 수리라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원로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게 된 거고요. 29일에는 이제 새누리당 원로 상임 고문단 8명을 만나서 박 대통령이 이제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로들이 요구한 거는 좀 단계적으로 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다. 예. 그리고 인적 쇄신이 있은 뒤에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철저한 검찰의 수사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중립적 특검까지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은 그 인적 쇄신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몸통이라고 야권에서 지목한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최순실 씨를 넘어서 박 대통령 본인한테까지 검찰이 이제 압박해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한 점 의구심이 없이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취해라라는 그 정도의 좀 뉘앙스로 좀 읽혀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고건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도 빨리 했듯이 수습도 빨리 이런 일일수록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빨리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 운영과 사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실상은 아까 그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그리고 그 안종범 수석을 경질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지금까지 국정원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정부 전체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 부분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최순실 씨의 귀국이 애초에 예정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번번이 얘기하지만 이제 귀국설은 한참 돌았었는데요. 어제 오전 7시 반에 영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영국에서 히스로 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한 상태인데요. 그 자진 귀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비밀리에 입국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검찰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었는데 거기 입국을 했을 때 검찰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돈다에 대해서 검찰은 공식 입장으로 검찰 직원이 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그만큼 검찰도 몰랐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하기를 그 귀국서를 파악하던 중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입국 시 이제 통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하고 나서 귀국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알고 소환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하루 시간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귀국을 한 뒤에 이경재 변호사라고 이제 최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요 정도 너무 길고 여러 가지 좀 몸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검찰은 오늘 오후 3시에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 최순실 씨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에 국민께 좌절과 허탈감을 이제 준 데 대해서 굉장히 사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 마치 내가 단두대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한 건데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이 이경재 변호사를 따라다니는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예, 약간의 해프닝성 이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네. 어제 오후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집에 좀 가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나섰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사실상 최순실 씨가 아니면 이경재 변호사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어떻게 간 곳이 경기도 청평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자기는 이제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은 그게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한 건데 혹시 그 청평의 모처에서 그 최 씨와 만나서 어떻게 좀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최 씨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추궁을 하면서 따라다녔는데요. 그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쫓아다닐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난감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카메라에 좀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질문의 요지는 왜 혹시 청평에서 이제 뭐 접견하는 거 아니냐 이 때문에 갈 텐데 뭐 준비를 청평에서 전혀 하실 아닙니다.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아니니까. 그럼 서울에 계신 거예요? 선생님? 서울에 있다니까. 그 왜 청평으로 변호사님? 아니 그거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기자분들 좀 내가 따돌리고 시간 내려고 했는데 그 장소 선택이 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는 서울에 있다 이거죠? 서울에 그 정도. 네, 뭔가 좀 알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기자들이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는데 서울에 있다 뭐 이거 하나만 알아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순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제 수사가 좀 더욱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말이죠. 시민단체가 일단 그 정경련과 K미르재단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뒤에 뭐 최순실 씨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검찰이 형사 8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재단 기금과 관련된 의혹을 좀 풀어보자는 의혹이었었는데 그게 좀 나중에 국정문란까지 이제 의혹까지 제기가
얘기가 되면서 몸집이 더 커지니까 그 27일 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그래서 예. 특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린 특검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다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소환을 해왔었는데요. 그 최근까지 미르 케이저는 관계자가 줄줄이 소환이 됐었고 또 그 기금 모금 의혹을 받아온 정경영 관계자 또 그 재단을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문체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이제 조사를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의 그 청와대의 일부 이제 비서관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인사에 개입을 예. 했을 수도 있다. 이제 국정 문란에 있어서 어떤 좀 가치 비선실세 의혹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제 이미제출 형식이지만 이제 점차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의혹의 핵심을 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 씨가 기존 입장과 달리 검찰 조사를 신속히 받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표명하면서 의혹 규명은 지금부터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소환이 돼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수사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또 어디까지 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요. 최순실 씨가 받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단 설립과 기금 이용에 관여를 했는지 네. 그리고 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검찰의 이제 역할일 텐데요. 특히 그 한 언론사가 제출한 그 최 씨가 사용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어느 정도 진위를 가릴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안에는 이제 그 연설문을 비롯해서 한 200여 개 뭐 기밀 문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검찰은 이 태블릿 PC에 대한 분석을 이제 대부분 마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최 씨가 쓴 게 맞는지 또 이거를 미리 보고 이제 수정한 것이 맞는지 이런 의혹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직후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설문에 대한 뭐 감정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적은 있지만 자기는 이제 PC를 쓸 줄도 모르고 뭐 전혀 본 적도 없다. 남의 PC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사에서 어디까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의혹이라 아무래도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적용되는 혐의는 뭔가요? 예, 검찰은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혐의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게 여러 가지 뭐 언론사를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갈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혹 그리고 국정 논란을 일으켰느냐는 의혹인데 예. 그 의혹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보면 재단 기금을 이용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재단 기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 혐의를 같이 공범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연스럽게 붙는 게 탈세 혐의가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정유라 씨 소유로 뭐 집을 사거나 예를 들면 그 생활비를 위해서 돈을 이제 밀반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가 사실로 드러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 씨가 그 재단 설립과 동시에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기금을 받아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검찰 조사에 사실로 드러나면 강요 혹은 협박죄가 이제 성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청와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살펴보면 그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각종 기밀 문서를 이제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그 관리법 위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또 이제 그게 원본이냐 뭐 이제 최종본이냐 아니면 사본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 실제로 개입을 했다면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딸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제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 또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의혹이 있지만 그것은 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니까요. 네, 오늘 뭐 소환이 돼서 이런 혐의들이 다뤄지겠지만 혹시나 최순실 씨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조사받는 인물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거든요. 예. 피의자라고 하면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에 필요할 때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환을 재차 통보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누차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자기는 언제든지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예상대로 3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의혹이 아무래도 뭐 샅샅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 정치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